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하는 이유. 나는 돈의 흐름을 쫓는 맹수다. 오늘도 아침부터 휴대폰으로 증권 앱을 켜서 들여다본다. 이제 나는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자로 전업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소시적에 잠깐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만 보신 아버지는 누차 주식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하셨는데 나는 어쩌면 주식에 소질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긴 업종 전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제까지 나는 앞으로 뭘 해야 할지의 혼란과 방황 속에서 대학교과 사무실 조교나 단기 알바, 교수의 잡무 처리 같은 일만 해왔기 때문이었다. 되돌아보면 나는 그동안 현실을 너무나 몰랐던 것 같다. 나는 현실에서 동떨어져서 나의 위치와 나의 모습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눈을 갖지 못했다. 그러다가 한 귀인에게 상담을 받은 뒤부터 나는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되었다. 그 즈음 나는 철학 상담사가 되려고 준비를 했었다. 하지만 그와의 철학 상담 이후로 또 다른 나의 잠재력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나에게 있어서 귀인 같은 그분을 이제부터 구루라고 부르기로 하자. 참고로 구루는 영어권에서도 널리 쓰이는 말이지만 원래 힌두교를 믿는 인도 지역에서 선지자나 스승을 가리키는 단어다. 자, 이제부터 현실적 능력을 높이는 철학 상담 이야기들이 담긴 책 모기룡 박사의 자기 객관화 수업을 통해 당신의 또 다른 잠재력을 찾아가는 여행을 함께하자. 나는 타인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구루의 말처럼 그것이 진정한 나라고 가정해 보았다. 그러자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이 느껴졌다.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갑자기 짜증이 일어났어요. 나를 가두어 버리는 기분이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자신이 갇혀버리는 것 같은데요. 자유롭지도 못할 것 같고 이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하하, 그것과 본인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건 단지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각일 뿐이지요. 단지 그것을 알므로써 착각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착각은 자유라는 말처럼 착각할 자유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약한 착각이 종종 장점이 있는 것처럼 종종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따져봐야겠군요. 어쩌면 착각이 자유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 착각을 해야겠다고 선택한 경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착각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 착각이 된다면 과연 그것이 자유일까요? 자유라기보다는 오판과 혼란이지요. 자기 객관화는 그것을 방지할 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자유의지의 형태와는 관련이 없어요. 제가 느낀 그 갑갑한 기분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타인들의 생각은 단지 현재에 머물러 있는데 저희 내면에 있는 이상향은 희망과 미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타인들은 미래의 나의 모습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이죠. 설령 타인들이 미래의 민준군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더라도 그것이 미래의 민준군과 무슨 상관일까요? 미래가 현실이 되었을 때 만약 타인들의 예상과 다르게 되었다면 타인들은 예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현실과 다른 그 과거의 예상을 고집할 수는 없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시대와 현실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아마 그 답답함은 타인들의 현재 인식과 자신의 꿈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발생했을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야지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한 사람의 미래는 타인들의 예상과 다르게 일어나요. 사람들은 대체로 그걸 알고 성급한 확신을 갖지 않지요. 그리고 오히려 타인들의 성급한 예상과 다르게 자신의 꿈을 이룬다면 그것이 본인 입장에서 더 재미있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건 그렇네요. 그러면 타인들의 나에 대한 인식은 현재에 대한 것일 뿐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기 객관화에서 타인들의 생각은 단지 현재의 모습일 뿐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간혹 타인이 나를 어떻게 봐주었으면 좋겠다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본다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는 자신의 희망이거나 미래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후자는 현재의 객관적 모습이지요. 후자를 인식한다고 해서 전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혼동해서 객관적인 모습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대체해버리면 안 돼요. 그 둘은 구분해야 해요.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문제점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본다는 것에 신경을 덜 쓰고 자신을 어떻게 봐주었으면 좋겠다에 더 집중한다면 자신에게 보다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둘은 구분되는 거예요. 마치 아까 이야기했던 자연 법칙과 도덕적 가치가 별개의 영역인 것처럼 현실의 영역과 희망의 영역은 구분해야죠. 다만 그 둘을 모두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현실의 자신의 모습을 알기도 해야지요.
대충 알겠어요. 그건 알아서 할 문제 같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구루는 벽시계를 보았다. 오후 3시 55분, 2시간째에 가까워졌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애초 계획한 만큼 진행되지는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냈으면 좋겠네요. 민준군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해요. 사실 민준군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좋아요. 그럴 때 자신의 운이 좋게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에 거부 반응이 들겠지요. 아마?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의 한계를 알라니. 그런데 운이 좋아진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신비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일이 잘 풀린다 보다 행복해지고 성공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자신의 한계를 알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아니, 그것을 모르면 대체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납득하기 어렵네요. 저는 평소에 반대로 나의 한계를 규정짓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어 불가능이란 쓸데없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모토를 종종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게 된다면 자신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종종 그렇기도 하지요. 이것도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미래의 모습에 대한 한계를 너무 빨리 규정짓는다면 발전에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꿈의 크기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과 무관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알므로써 궁극적인 꿈을 이루거나 더 행복해질 수 있지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한계란 풀어서 설명하자면 현재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현재가 어떠하든 간에 능력은 높아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한계가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해요. 여기에서 오해가 있었군요.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면 답답함을 느끼겠죠.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능력과 기술을 익히게 되지요. 능력을 얻는 과정은 현재의 한계를 인식하고 노력을 통해 그 상태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자신에게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나태해지게 될 거예요. 자신에게 한계가 없다는 것은 착각일 뿐이고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한계를 안다는 것은 현재 자신이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뜻이군요. 그럴듯하네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단지 그것만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불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아는 것이 좋아요. 즉 자신의 능력이 발전할 가능성도 무한대가 아니라는 뜻이죠. 만약 그것이 허황된 꿈이라면 그것도 버리는 것이 좋아요. 그 부분은 조금 거부감이 드네요. 위험한 말 아닌가요? 꿈을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군요. 저는 위험한 말을 한 게 아니라 당연한 자연 법칙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꿈도 많지만 포기해야 하는 꿈도 있어요. 저는 모든 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포기해야 할 꿈에 대해 자신의 한계를 알고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단지 꿈의 크기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큰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그보다 작은 꿈이 포기해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는 꿈이 큰 꿈이라고 하고 자신이 짝사랑하는 어떤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작은 꿈이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가정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잘하면 능력을 키워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 여성과 결혼할 가능성은 그보다 훨씬 적거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그것을 모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습니다. 즉 큰 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할 꿈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모두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것 같군요. 하긴 꿈과 욕구들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어떤 꿈을 이루려면 다른 꿈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어떤 것이 이룰 수 있는 꿈이고 어떤 것이 불가능한 꿈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군요. 저도 아직 정확하게는 몰라요. 다만 본인이 합리적으로 따져봐야겠죠. 제가 알려드리는 건 자신의 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꿈 중에서 일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신의 몸은 하나일 뿐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현재 능력의 부족을 아는 것이기도 하고 모든 꿈을 동시에 이룰 수 없도록 자신의 몸이 하나라는 그 한계를 아는 것이에요. 혹시 그것을 아는 방법이 자기 객관화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요?
자기 객관화를 잘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연관은 있겠지만 별개의 주제라고 생각해도 돼요. 한계를 알라는 것은 다만 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현실 파악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일도 일종의 현실 파악이에요. 자기 객관화는 그와 다른 특정한 방식으로 현실의 일부를 파악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은 자기 객관화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들어가지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지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요?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 할 수 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자기 객관화를 잘 할 수 있는가예요. 그 방법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